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각주 판단형이 80점을 넘는 관문이라면 조건 판단형은 90점을 넘는 관문이라서 최근에 7급 공채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잖아요. 하수는 여러분들이 하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면 고수가 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해커스피스의 자료에서 김용훈입니다. 초봉이님, 저번 시간에 우리 각주 판단 좀 어려워하셨잖아요. 네. 연습은 좀 해보셨나요? 집에서 똑같은 문제를 풀어봤는데 안 풀리더라고요, 아, 선생님. 그렇죠. 원래 각주 판단 문제가 처음에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한번 길을 트기 시작하면 어렵지 않으니까 될 때까지 좀 꾸준히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분명 이번에도 마스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오늘은 조건 판단형 알려드릴 건데 혹시 어떤 유형인지 알고 계시나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 조건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라 이런 느낌 아닐까요? 네, 맞아요. 조건 판단형이 사실 어떻게 보면 컨셉은 각주 판단형과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면, 얘는 지금 각주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각주 판단형은 각주로 정보를 줬다면, 조건 판단형은 별도의 박스로 정보를 줬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컨셉이나 푸는 과정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난도 차이가 있는 게, 각주 판단형은 많은 정보를 이렇게 집약해서 각주로 처리하다 보니까 문제 길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길지 않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조건 판단형이 보통 박스에 들어간 정보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건 판단형은 난도 문제라기보다는 시간 문제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각주 판단형도 마찬가지지만 조건 판단형도 한 3분 정도는 일단 투자를 해야 풀릴 문제가 많다라는 거. 별로 재밌게 느껴지진 않죠. 하지만 각주 판단형보다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첫 번째 시간 분수 비교부터 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발문 보시고, 발문에서 지금 물어보는 게 뭐죠? 선정 방식에 따라서 홍보업체를 골라봐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조건 판단형은 사실 선정 방식이라 주어진 이 조건을 먼저 해석하는 게 1순위예요. 이거를 빠르게 해석할 자신이 없다면 이 문제 자체를 후순위로 풀어주시는 게 전략적으로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심플하게 두 개 조건이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공공정책 홍보 경력이 있는 업체 중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한 곳과 없는 업체 중 인지도가 가장 높은 한 곳을 각각 선정하자. 일단 대략적으로 읽어보니까 있는 애들 하나 뽑고 없는 애들 중에서 하나 뽑자 라는 뉘앙스인 것 같죠. 그러면 표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홍보 경력은 어디에 있죠?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색깔놀이를 좀 해보도록 하죠. 홍보 경력이 있는 애들, 없는 애들을 일단 나눠서 판단을 하라는 의미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판단형은 컨셉이나 유형이 세부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딱 하나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문제가 이 조건 판단형 중에서도 가중치를 부여하는 문제라고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업체 인지도라는 식을 보니까 홍보업체 인지도는 미디어 채널 구독자의 0.4를 곱하고 SNS 팔로워 수의 0.6을 곱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일단 제가 세 가지 패턴으로 보여드릴게요. 하수는 여러분들이 하수라는 게 아니에요. 하수는 그래, 여기다 0.4를 곱하고 여기다 0.6을 곱해야지 라고 하고, 나도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면 고수가 될 수가 있어요. 하수면 이렇게 적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중수는 어떻게 하냐면 소수점을 달고 할 필요가 있어? 여기에 가중치가 있구나, 또는 2대 3의 가중치가 있구나 라고 해서 그냥 2와 3만 곱하는 거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곳을 찾으라는 거지, 그 인지도의 구체적인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니까. 근데 고수가 보면 아직 멀었네 라고 하죠. 고수는 어떻게 해요? 2대 3 맞아. 근데 이걸 좀 더 세분화 보면 1대 1.5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1.5만 곱해가지고 더해야지. 그리고 사실 1.5로 곱한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이유부터 보도록 하죠. 1.5를 곱한다는 것은 원래 주어진 숫자의 절반을 더한다. 그리고 얼마 더하면 돼요? 75를 더하면 되고, 여기도 120을 더하면 되고, 여기는 얼마? 이쯤 하면 좀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면 45를 절반으로 나눠서 더한다면 그조차 스트레스니까 일단 A와 C를 볼게요. 165가 되고 얘가 170이 되고, 그럼 이제 보죠. 1.5가 아니라 2배를 해도 90이니까 90, 60 합은 150이니까 굳이 F를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 일단 C야 라고 도출하면 되는 거죠. C가 포함돼야 되니까 선지 정리도 좀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다 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랑 누구만 보면 돼요. B랑 D만 보면 되죠. D도 어때요? 여기다가 절반을 더해서 90을 더하는 거니까 그러면 170, 180이니까 B가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십시오. 네. 사실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을 때도 단순히 0.4, 0.6을 곱해가지고 누구나 풀 수는 있어요. 그리고 2대 3으로 바꿔서도 공부를 좀 하면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 출제 의도는 그게 아니고 이쪽 숫자만 조정해서 풀어봐라 라는 게 저는 궁극적인 컨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건 판단형 사실 문제를 좀 다양하게 풀어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문제도 많이 접해야 된다라는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네. 이 조건 판단에서 저 조건들이요. 네. 항상 비슷한 형식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항상 다 다르게 나오나요? 초심자라면 다 다르게 느껴져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한 6개월 이상 거의 1년 가까이 하면 그래도 패턴이 비슷한 조건들이 있구나. 하나하나 케이스를 수집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출제가 된다면 그걸 이제 대비하는 형식으로 최대한 많은 형태 문제를 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각주 판단형이 80점을 넘는 관문이라면 조건 판단형은 90점을 넘는 관문이라서 최근에 7급 공채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잖아요. 실제로 90점 이상을 받으려면 이러한 조건 판단형까지 전체 모든 조건 판단형을 커버하기 힘들겠지만 절반 이상은 좀 가지고 가야 점수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혹시 저 같은 초시생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사실 그렇죠.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인데 마음. 제가 이제 그래도 2013년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올해 이제 벌써 13년 차이긴 한데, 수험 기간을 1년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포기하는 시점이 언제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시작하고 한 2달 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뭔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해보니까 이건 내가 할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그건 너무 성급한 판단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 2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첫째는 꾸준함,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의 노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많은 합격 케이스가 있으니까 선배들이 고득점으로 합격했듯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꾸준히 한다면 누구나 고득점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꾸준히 공부하시라는 말씀을 일단 초심자 분들께 드리고 싶고,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세요. 제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네, 살짝 홍보 드리면 네이버 카페에 제 이름을 치면 정말 감사하게도 제일 위에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도 드리고 상담도 드릴 테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많이 지치고 힘들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는 배추 셀 때는 하는 거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카페 1:1 게시판 또는 영상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